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금지 가처분인데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방송금지뿐 아니라 국민의당에선 대선 후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대체 어떤 제도고 피해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방송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방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TV나 라디오, 그다음에 방송은 TV나 라디오를 주로 이제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뭐 요즘에 많이 보시는 유튜브라던가 다른 유튜브도 예, 포함됩니다. 네. 다 포함이 되고요. 네. 뭐 인터넷에서 팟캐스트, 뭐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거면 다 방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그리고 서울의 소리 상대로 낸 방영금지 그리고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이번에도 재판부 판단은 일부 인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그 통화 내용 중에 김건희 씨나 또 윤 후보자를 비롯해서 가족들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녹음을 했던 이명수 씨가 포함되지 않았던 타인간의 대화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공개하지 말라. 이 두 가지는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소리가 음질이 조금 좋지 않아 가지고요. 수화기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그런 채널이라던가 아니면은 방송 말고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원래는 괜찮거든요. 근데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니까 공개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비공개가 됐는지 판단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방송했을 경우에는 알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사에서는 네. 공개를 해도 되지만 예. 하지 말라고 한 부분까지 공개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통화 음질 상태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김영미 변호사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가 금방 다시 연락을 할게요. 예. 우리 지금 통화 음질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방송금지 가처분입니다. 최근에 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까 하는데 통화 음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돼 있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예.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앞서서 해주신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미 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금지가 됐는데 이를 알고도 방송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MBC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송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이 돼서 이미 방송이 됐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23일 방송분에 대해서 2차 방송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한번 판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또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된 건가요? 방송 내용이 다르니까 신청을 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미 방송된 부분은 이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될 건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방송될 걸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 바로 있을 2차 방송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런 궁금증도 들어오네요. 가처분 신청이 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말고도 공사중지 가처분, 판매중지 네. 가처분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 가처분 신청이 뭡니까 하는 질문이 있네요. 가처분은 정말 본처분 전에 미리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법원 판단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제는 1년 정도 기다려야 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그 전에 공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다 지어져 버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이미 방송이 다 돼버리고 그러면 그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빨리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리 법원에 빨리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해서 신청하는 게 가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도 좀 빠르게 나왔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이 법원에 좀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요. 가처분 신청한다 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데 예. 그 신청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를 막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방송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내 인격권 등의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공사도 예.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다 지어지면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그러면 우리 집이 햇볕을 받아야 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그 권리가 예. 차단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좀 가처분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충분히 소명을 해야만 법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예. 모두 다 청구한다고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음. 실제로 가처분 사건이 많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이제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봐가지고 신문기를 잡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잘 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온 신청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건 이게 본심의가 아니고 가처분 신청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앞서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해당 지적이 됐던 그 채널들 외에서 방송을 하는 거는 뭐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미 다른 채널에서 대해서 뭐 사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 금지 처분이 났는데 이를 알고도 방송을 하게 되면 일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앞서서 뭐 잠깐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법원이 어떤 기준들로 이 방송 금지를 판단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변호사님. 예. 이 법원이 방송 금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뭐 인격권이라던가 이런 작은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인격권을 포함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방송 금지를 판단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표현의 자유 안에는 국민의 알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언론 네. 출판의 자유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예. 기본권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법원이 다 이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해서 다 판단을 하게 되면 검열이 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정 검열이. 그래서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불법이거나 허위사실이면 무조건 안 됩니다. 예. 하지만 적법하고 사실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권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개인인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공적인 관심사인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를 서로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공적 인물이라면 가급적이면 방송하게 하고요. 또 국민들이 다 알 권리 측면에서 공적인 관심사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방송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격권이 정말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방송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7시간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법원에서는 일단 그 내용은 다 듣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으로 쓰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방송국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네, 필요한 경우에는 다 듣기도 한다. 네, 그렇죠. 예, 뭐 이번에는 어떤 경우인지 뭐 정확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김건희 씨의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애나 그다음에 언론관 권력관 어떠한지 이건들을 알아야 될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투표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방송에서 참여하고 본 거죠. 예, 지금 저희가 통화를 다시 한번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음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알아듣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정리를 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룹 듀스의 멤버죠. 고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가 SBS를 상대로 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완전히.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된 사안이었거든요. 예. 근데 방송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할 거였냐면 김성재 씨 사인과 관련돼서 네. 의문점들을 방송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방송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방송이라는 건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그 방송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이 전 여자친구였던 A 씨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의문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신청인 주장 전부를 받아들여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전에 뭐 예고편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알게 돼서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갑자기 방송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그 사람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송에서는 반론권을 줘야 됩니다. 예. 이런 당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은 어떠냐라고 반론권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방송이 나가버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방송 전이라고 하면 가처분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예. 방송이 이미 됐다라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를 하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인격권에 치명적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고요. 예. 또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내 명예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 외에 일반인 분들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방금 말씀하셨던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반인도 당연히 나에 대한 내용이 방송이 될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방송금지 가처분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요. 예. 그 판단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공익적인 부분과 내 인격권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내 인격권 침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방송을 못하는 거고요. 예. 알 권리가 좀 더 강하다라고 하면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거나 허위 정보가 방송이나 유튜브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뭐 이런 부분 인터뷰를 하시거나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대선 이슈 관련해가지고 계속 좀 이 내용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스튜디오 한번 모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변호사였습니다.